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 수학 1이라는 단원의 첫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첫 시간에 뭐라냐, 맨 앞 단원인 지수와 로그라는 단원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처음 지수라는 부분에 가게 될 거야. 그치? 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연산 단원의 주된 목적, 이 단원의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었지만 연산 부분이에요. 연산 부분.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해. 그치?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선생님이 면면히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 연산 단원의 특징이야. 처음 보면서 많이 어려워. 왜? 그 이유는 연산이 낯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그보다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유를 선생님이 좀 보니까, 제대로 연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하지 않고 문제 풀면서 자꾸 연산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해서 그 법칙이 왜 그런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 그치?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좀 버텨내야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쉬운 문제만 골라가서 풀다간 어려운 문제에서는 계속 적응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우리 어려운 문제를 보고 좀 도전을 막 해봐야지 이쪽 단원이 정복이 될 거야. 근데 또 웃기게도 연산 단원의 특징이 한번 알고 나면은 또 왜 내가 어려워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갑자기 또 쉬워진 게 연산 단원의 특징이니까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좀 시간을 좀 두고 많이 좀 열심히 많이 반복해서 풀어줘야 돼. 많은 문제량이 좀 필요하겠지. 자, 오늘은 지수 단원의 첫 번째 순서인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 자, 이 적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좀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자, 이 부분 나 잘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자, 이 거듭제곱이라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어떤 A라는 수를 반복해서 곱했을 때 이렇게 거듭해서 곱한 횟수를 이런 식으로 밑과 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거듭제곱이라 불러. 우리가 중3 때 이미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얘를 밑이라 부르고 얘를 지수라 불러. 그리고 자, 이제 이 거듭제곱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지수 법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지수 법칙들 한번 쭉 확인해 보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줄게. 이거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지겨워서 너무 지겨워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지겹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얘를 갖다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 그치? 되겠지? 응? 되겠지? 잠깐만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지? 몇 개만 좀 짚고 들어가자. am제곱 곱하기 an제곱, 밑이 통일된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에서는 덧셈이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밑이 통일된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에서는 덧셈이 된다. 그리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준다. 그치? 거듭제곱. 여기에 또 거듭제곱이야. 그러면 이놈을 지수끼리 곱한다. 그치? 자, 그리고 요놈인데 요것만 잠깐 강조하고 좀 들어갈게. 자, 우리 밑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따리 n제곱,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 a, b에 n제곱 이렇게 있어. 자, 얘를 선생님이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곱해보면은 각각의 지수에 곱해주는 거야. 그럼 a n제곱, b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왜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냐면 사이좋게 우리가 얘를 전개하듯이 곱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이 전개에 해당된다면은, 자,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잘하는데,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걸 잘 못해서, 얘도 좀 공부해달라고. 자, 보신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똑같으면은, 다시 거꾸로 묶는 것도 가능해. 이걸 갖다가 뭐랑 비슷하니? 인수분해랑 비슷하지. 그래서, 자, 요 인수분해 연산도 좀 잘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 b의 4제곱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해. 뭐냐면은 2하고 4 이렇게 있으면은, 자, 최대 공약수가 2가 있잖아.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뽑아보면은 남은 것은 a, b의 이거 6제곱으로 할까? 세제곱. 그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얘도 뭐 위랑 똑같은 얘기일 것이고, 자, 이런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에선 뺄셈이 된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 앞쪽 놈이 더 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빼면 되는데, 뒤에 게 더 크면은,
역수꼴이 돼가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봐. 알겠지? 꼭 물어봐. 알겠어? 나 이거 다 이해하고 있어. 하면 넘어가는데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그렇다면은 얘는 좀 가볍게 넘기기도 하고.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한번 써볼까?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데, 자,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데, 거듭 제곱 근. 자, 이런 게 있어. A의 n 제곱근. 자, A의 n 제곱근. 이런 말과, 자, 뭘 또 써놓은 다음에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말이 나와. A의 n제곱근, 내지는 같은 말이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치? 이런 말을 갖다가 주어주면서 얘를 갖다 찾아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거듭제곱근,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방정식의 근. 그치? 그렇다면은 이놈이나 도대체 어떤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양의 뭐냐면은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x, 그것을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치? 요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 요게 좀 더 낫지.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딱 요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요 말 뜻이 바로 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꾸 우리가 이걸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런 말들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꼭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지? 귀찮아하지 말고 제발 좀 방정식을 꼭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잊지 말아야 돼. 나 분명히 강조했어. 제발이야, 제발. 알겠지? 부탁 좀 할게. 자, 이런 말 나오면 귀찮아하지 말고 어떻게? 꼭 이런 말 나오면은 이것은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방정식을 작성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지? 꼭 잊지 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수능에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상위권 애들도 막 틀려. 환장하겠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린다고. 왜? 이거 안 써가지고. 제발 부탁할게. 꼭 이거 좀 작성해서 문제 푸는 거야. 잊지 마.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선생님 지금 자, 이런 말 뜻이 무엇인지 지금 소개를 해봤어. 그럼 본격적으로 이놈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왔을 때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데, 자, xn제곱은 a 의 근 구하기. 요거의 근 구하기라고 잠깐 얘기해 볼까? 근 구하기. 자, 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모든 근을 찾아라 이런 말이 나오게 돼. 모든 근을 찾아. 아무 말이 없어. 내지는 이놈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방정식,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를 가는 거지.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얘를 넘겨가지고 어떻게? xn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지.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싹 다 곱해서 0이다?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방법. 이걸 이용해서 이제 x값을 갖다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말이야. 우리 이 문제에서는 모든 근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고, 우리가 누구만 관찰하냐. 이 모든 근을 찾으면 죽어난다고. 왜냐면은 원칙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 x의 n제곱은 a 이렇게 됐을 때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존재하면 n개 존재하는 거야. 1차는 1개,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5차는 5개 이런 식으로 100차면은 100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은 이 n이 어디까지 가냐? 생각보다 복잡한 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찾아봐? 모든 근은 막 x의 10제곱이야.
그럼 10개 다 찾아? 이 미친 짓이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 찾아라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보통 물어보는 게 그럼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실근에 대해서만 물어봐. 여기 안에는 근이 실수인 근도 있겠지만 실수가 아닌 복소수 이런 근들도 막 존재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건데 이놈의 실근만 관찰해 본다면은 실근은 몇 개 없는 거야. 실근은. 그럼 이 실근은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만큼은 좀 독특하게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제곱근 연산을 이용해서 간단히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게 돼.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게 될 거야. 되겠지? 그치? 되겠죠. 선생님, 잠깐, 이것도, 한번 강조하게 될 것 같아. 자, A의 N제곱근,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제곱근, 이놈들은 말이야, 시계 모양이 꼭 이렇게 되는 거야. 잊지 말아야 돼. X의 항이 한 개밖에 없고, 오른쪽엔 상수만 있는, 얘가 의미한 것은 이거야. 만약에 X세제곱은 4, 이런 거는 제곱근 연산이 되겠지만, X세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 X항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건 제곱근 연산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얘네들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실근을 구하라 했을 때는 우리는 제곱근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되겠지? 그치? 되는 거 맞아? 그쵸? 자, 일단은 요거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실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제곱근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놈의 성질, 특징은 뭐가 되는지를 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이거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줄게. 요 얘기만 잠깐 할까?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가자. 요것만. 자, 이 제곱근 연산인 것은 별거 없어. x, n제곱은 a 이렇게 있으면은 제곱근 연산은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x는 이라고 변형하기 위해서 거듭 지수 연산을 하는 거야. 양변에 이 n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주면은 이것이 자, 여기 n분의 1제곱 해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n분의 1제곱은 a의 n분의 1제곱. 이거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n분의 1제곱 이런 게 생기겠지? 그치? 자, 요런 연산을 우리는 제곱근 연산이라고 불러. 근데, 그럼 간단하구만.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이쪽에 좀 요상한 일이 벌어져,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이 없는 경우도 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정리해 보려고 그래. 제곱근 연산을 이용해서. 되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지수가 n분의 1제곱 하니까 좀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저 n분의 1제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 요 n분의 1제곱을 너무 꼴보기 싫어서 새로운 우리가 기호를 만들게 돼. 그것이 바로 루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n분의 1. 그렇지? n분의 1제곱 루트. 요 n이 요쪽으로 오게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되겠어? 요 의미가 얘랑 같은 의미야. 너무 꼴보기 싫어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었다. 뭐라고? 다시. A에 만약에 3분의 1제곱이 있어? I 분수 꼴보기 싫어. 그래서 세제곱근 A 내지는 3 루트 A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세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보통 불러.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연산을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자식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한 다음에 지울 거야. 지운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xn제곱은 a에서 그치? 이놈의 제곱근 연산에서 실근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우리가 조금 얘기해 보려고 그래. 그치? 선생님이 좀 요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결론부터 좀 먼저 써놓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자, xn제곱은 a인데 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자, n이 짝수일 때는 말이야. 근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a에 의해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a가 양수라고 치면은 그 근은 실근의 개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그 실수인 근의 개수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가 만들어지고 a가 0이 되면은 실근이 1개밖에 안 나오게 돼. 그리고 a가 음수가 되면은 실근은 없어. 빵개. 존재 안 해. 그치? 그리고 n이 만약에 홀수가 되잖아. 홀수가 되면은 이때는 a에 관계없이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은 한 개만 만들어지게 돼. 응?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해 볼 거야. 좀 이따 설명해 볼 건데, 이때 실근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실근은, 응? 기본 연산은 이거야. 얘를 갖다 n 없애면서 x는 하면서 여기에 n분의 1제곱을 하니까 이놈이, n 제곱근 a. 그러니까 근의 모양이 이게 되는 건데, 그게 근의 모양이 이게 되는 건데, 자, 짝수이면서 양수일 때는 근의 모양이 이건데, 앞에 뭐가 생기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놈도 근이 생기게 되고, 마이너스인 근도 생기게 돼. 응?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하자. 왜 그런지 설명할 거야. 그치? 응? 자, 플러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이건 양수인 경우는 두 개가 생겨. 그리고, 자, 0일 때는 뭐, 여기 a가 0인 거니까 n제곱근 0 해도 되지만, 그냥 0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는, 플러스인, 마이너스인 두 개인데, 얘는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개밖에 없어. 왜요? 그럼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 자, 그리고 이때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홀수일 때는 한 개라고 그랬는데, 홀수일 때는 이 짝수인 그지 새끼가 문제야. 짝수일 때만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홀수일 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게 바로 근이 되는 거야.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응? 되겠니? 그치? 자,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볼까? 그럼 생각보다 쉬워. 실수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까? x제곱은 우리가 4. 이렇게 있어. 생각을 해보자고. 두 번 곱해가지고 4가 되는 놈, 뭐 있을까? 2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고. 즉, 왜 그러냐? 실수의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 어떤 똑같은 수를 갖다 두 번 곱하면 실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데, 그 두 번 곱해진 대상이 어떻게 돼? 양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음수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처럼 2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서 4가 되기도 하잖아. 즉, 제곱하면은 부호가, 원래 있던 부호가 어떻게 돼? 싹 다 플러스로 통일해버린 거야. 양수건, 음수건 간에. 그치? 그래서 이게 짝수 제곱이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2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 이런 성질이 추가가 돼서, 우리가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은 어떻게 돼? 자, n제곱근 a.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근이 뿔마 두 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x제곱이 0 이렇게 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0밖에 없지. 제곱해서 0 되는 새끼는 0밖에 없잖아. 실수의 성질 때문에. 그리고 제곱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4 이런 게 실수에 존재하나? 존재 안 한다고. 얘는 뭐야? 허수인 놈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제곱해서 음수화 되는 놈은 허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실수를 따질 때는 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근이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x세제곱은 8 하면은, 자, 3번 곱해서 8 되는 거 누구 있어? 2밖에 없는 거야. 즉, 홀수 2를 반복해서 3번 곱해봐. 그럼 그냥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를 3번 곱하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지. 얘처럼 부호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응? 마이너스도 그래. 마이너스도 3번 곱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번 곱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얘처럼 제곱해가지고 몽땅 양수로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해. 안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홀수 제곱은 우리가 a가 뭐건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가 돼. 0은요? 0. 3번 곱해서 0 되는 거 0밖에 없지. 역시 한 개잖아. 그치? 되겠어? 그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되겠어? 자, 선생님 여기 루트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걸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제곱근 연산할 때 얘가 양수면은 오른쪽에 자 2분의 1제곱은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지. 요 2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요 2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제곱근 4 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짝수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루트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이런 모양이 된다 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 이렇게 다 써봤던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되는 거 맞지? 되겠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파악해 줘야 돼. 근데 교과 과정상에서는 사실은 누가 중요하냐면은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실근을 갖다 구하라까지는 원래는 내서는 안 되는데 교과서에 이거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자 방금처럼 이렇게 수를 갖다 직접 근을 구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해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면 잘 안 까먹게 돼서 자 우리 요 방법도 한번 꼭 공부해 주길 부탁드릴게. 뭐냐면은 자 xn제곱은 a 이렇게 있으면은 xn제곱은 a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놈의 실근까지 구하지 않고 실근 개수만 따져볼 거야. 실근 개수만. 그랬을 때 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누차 강조했어. 여러분한테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실근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문제 푸는 게 가능했냐 하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가능했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치? 그럼 얘를 갖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해 본다면은, 얘를 갖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해 본다면은, 이놈이 일단 그래프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은, 그래프와 이런 관계 있어. 뭐냐? y는 x분의 n제곱, 그리고 y는 a를 연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연립하면은 이게 될 거냐. 즉, 여기 있는 y다 이걸 대입해보면 xn제곱은 a. 이게 된 거야. 즉, 얘랑 얘는 다른 게 아니야. 이 연립하는 과정 중에 얘가 등장하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에 실근은 여기에 연립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누구야? 공통의 해를 찾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 즉 교점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즉 여기 실근은 이 연립방정식의 교점과 같은 거야. 그치?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 x좌표가 저놈의 실근 의미가 되겠지. 이 방정식에서 근은 x니까. 되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그래프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y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y, 얘도 y라고 두고 아, 요 놈은 y는 xn제곱과 y는 a를 연립하는 과정이 등장했구나. 따라서 요 놈의 실근은 이 연립방정식의 교점과 같구나. 그치? 다 알고 있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어. 이후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이용해서 파악해 보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려볼 거야. 누굴 그리면 되냐? 얘부터 그리면 될 텐데, 자, n이 짝수인 경우의 그래프는, n이 짝수인 경우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돼. 2제곱이 됐건, 4제곱이 됐건 6제곱이 됐건 그래프는 싹 다 이렇게 돼. 싹 다. 싹 다. y는 xn제곱. 짝수이면 전부 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데 이건 그냥 암기해 줄 좀 부탁할게요. 2제곱은 우리가 x2제곱은 이미 만났잖아. 그치? 4제곱도 이런 그래프가 되고 6제곱도 이런 그래프가 되고 8제곱도 이런 그래프가 돼. 그냥 그런 놈들 나와서 점 찍어보니까 항상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암기하자고. 그럼 이제 교점을 갖다 찾아야 되는데 누구? 이 자식과 누구? y는 a. y는 a 안 까먹었지. y는 a. 이게 y는 a. 이게 누구야? 어떤 직선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즉 이런 게 y는 a야. 이런 게 y는 a. 그치? 이런 게 y는 a라고. 이때 보신 것처럼 짝수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y는 a가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a가 만약에 음수일 때 보신 것처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럴 때는 몇 개? 교점이 빵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a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다면 교점 하나가 생기지. 이때는 몇 개? 한 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y는 a가 이렇게 양수일 때 여기 올 거 아니야? 위쪽이니까.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보시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보신 것처럼 이놈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라면 이 그래프가 될 테니까 교점, 즉 실근의 개수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빵개. 그치? 얘를 그래프 입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고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꼭 공부해줘. 그럼 이번에는 홀수 제곱을 한번 볼게. 홀수 제곱을. 자, x제곱, y는 x. 자, 이제 n이 홀수일 텐데, 자, 죄송하지만 이것도 그냥 암기한 거야. x의 3제곱이 됐건, 5제곱이 됐건, 6제곱이 됐건, 3제곱, 5제곱, 7제곱, 9제곱, 모든 홀수 제곱들은 그래프가 싹 다 이런 꼴이 돼. 원점의 대칭인 이런 꼴이 돼.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암기해달라고. 이런 놈들, 홀수인 놈들 모아놓고 점 찍어보니까 항상 이런 그래프가 됐어. 그냥 암기해달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이게 y는 xn제곱인데 보시는 것처럼 누구와의 교점? 역시 y는 a와의 교점이니까 y는 a가 이렇게 있어. 교점 하나 생기지.
y는 a가 0이 됐어. 즉 a가 0이 됐어. 교점 하나. 양수여도 한 개. 즉 위치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싹 다 교점이 몇가 될 수밖에 없어. 한 개. 그래프가 요 따위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의 입장에서도 공부해 보면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어. 아시겠죠?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게 된다고 꼭 이것도 정리해 주길 부탁할게요.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거듭 제곱 부분을 마무리 해봤는데, 자, 좀 재미가 없었고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자,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연산단원에 관련된 거고, 좀 약간 개념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이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고, 이놈 내신에 무조건 출제가 될 것이고,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고 수능에서도 간간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너네가 수능에서 이게 나왔을 때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끌 거야. 자, 끌게요.